시그널과 기업 들어가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고문과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 차장? 그냥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부차장? 네. 하여튼 직함이 두 군데가 달라가지고 지금 부장님으로 황태규 부장과 또 이야기 나누기 전에 내용을 정리해봐야 되니까 시장 시그널 알아보죠. 김유정 아나운서. 네, 최근 조정받고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 먼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흐름, 과연 폭풍 전야일까요? 아니면 상승의 직전일까요? 간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스타트업 기업이죠. 엔트로픽에 무려 약 150억 달러, 한화 2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을 하루 앞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심이 불안한 가운데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M7에 대한 투심도 악화되었습니다. 이 로스트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까지 하향했고요. 최근 연속 강세를 보였던 알파벳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순다르 피차이 CEO가 AI 붐에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고 거품이 터지면 안전한 기업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심을 악화시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대형 종목들의 주가가 빠지자 저가 매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한 달 누적액을 본다면 SK하이닉스를 약 5조 원, 삼성전자를 2.2조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세의 배경에는 길게 보면 반도체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증권사 역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정은 일시적.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는 건데요. 결국 디램 가격은 오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부 증권가는 목표가 17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와 반도체 시장을 보면서 2000년대 초 강남 아파트 같다라는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장과 코스피, 반도체의 상승을 어떻게 예측해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 흐름 함께 분석해보면서 반도체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전망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은 섹터 큰 틀로 반도체를 얘기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쭉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반도체 이슈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었죠. 김유정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MS와 엔비디아, 엔스로픽의 전략적 파트너십, 오픈 AI의 의존도를 줄인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이 보니까 엔트로픽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엔트로픽은 그 돈으로 150억 달러 더 얹어가지고 300억 달러를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또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 또 순환 구조를 이렇게 또 엮어가나? 라고 하는 쪽도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챗 GPT하고 X인가요? 네. 소셜에? 일시적으로 전 세계가 다 다운되어 버리는 뭐지?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게 반도체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황태규 부장부터 가보죠. 네, 최근에 노이즈가 많죠. 사실은 최근의 이슈로 말씀드렸을 때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올해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도 8월에 조금 조정 장세가 약간 만들어지고 지금 이번이 두 번째 2025년도에 두 번째 버블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AI가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닷컴 버블을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많은데 제가 보는 시점은 그래요. 다른 것보다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과거에 애플을 팔았을 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애플이 넘어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매도를 하고 구글을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에서 조금 뭐랄까요. 여러분들은 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분들의 위치에서는 어떠한 차익 실현 관점이라든지 자기 관점에서의 그런 속인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곧 일어났다 하더라도 근시일 내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눈에 띄었었고 네. 실질적으로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도 합산을 해봤을 때는 그리 큰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에 셧다운 이후에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들이 누락된다든지 딜레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로봇에 대한 산업 성장 요소를 좀 본다면 결국 인간에 대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은 로봇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났던 부분들도 빅테크 AI 기업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빠르게 좀 대체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원인이 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 이 반도체 사이클, AI에 관련한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HBM 중심으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회복이 좀 있었고요. DRAM 가격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파죽지세에 대한 상승세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 그리고 삼성전자에 국한돼서지만 어쨌든 두 번 접는 폴더블 폰까지 이제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10월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업종이 약 3.6%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사상 최고치에 대한 가능성을 대두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수요로 엔비디아에 대한 블랙웰이 26만 장 공급 계획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가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 네. 이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고점을 말씀드린다면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봅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0%라고 보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15%라고 봤을 때 합산 약 한 33%를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증시와 동반해서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되, 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500에서 3,600포인트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도체 업종까지도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또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사실 헤드라인 리스크라 그래서 대중들의 심리는 기사 타이틀이 이제 자극적으로 그것이 상승이든 조정 하락이든 막 뽑혀지면은 그쪽 방향으로 쏠려갑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또 달라지듯이. 하지만 황태규 부장의 논리는 어차피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는 불변인데 중간에 이제 구름이 잠깐 가릴 수도 있고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인성이 꼬문 입장에서 보면은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의견이 좀 다르신지. 좋을 때는 한없이 내용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또 이제 종목 이제 나오면서 또 그렇죠. 나쁜 얘기가 계속 60만 나와요. 원 하이닉스가 넘어가면 곧 100만 원. 예, 100만 원 될 것 같고 진짜 뭐 하이닉스에서 100만 원 간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이제 빠질 때 되니까 또 이런저런 또 핑계를 대는데 이게 뭐 AI 버블이니 뭐니 따질 단계를 지나서 일단 주가가 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얼마 네. 전까지 오를 때 봐도 야 이렇게 오를 수 있어? 엔비디아가 뭐 212불까지 갔어. 200불 올라갈 때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200불까지 도달을 하고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거기에 또 적응하다 보니까 그냥 뭐 가는 거야. 엔비디아 뭐 어차피 뭐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고 계속 좋으니까 갈 거야. 엔비디아 좋은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안 좋겠어.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 위에 그러니까 오버슈팅하면서 남은 그 버블이 이제 꺼지는 단계에서는 야 이거 뭐 진짜 올 거 다 온 거 아니야 이제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차트를 보면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지지선이 무너져 있고 하이닉스는 딱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선이 견뎌낼까? 저는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좀 뭐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다 보면 좀 너무 밑으로 많이도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22도평에서 깨지면 그다음에 62도평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62도평에서는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하면 3,600포인트. 예, 뭐 거기까지 지수로 따지면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빠질까 그러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12월 넘어서 1월 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한 달 이상 빠지는 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오르는 거는 뭐냐 오르니까 좀 과다하다 싶을 때도 그냥 뭐 좋으니까 넘어갔는데 빠질 때는 또 상당히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계속 빠질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빠지긴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약간의 버블성이 좀 거치는 단계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거기서 완전히 뭐 이제 끝났다 뭐 이제 고점 치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빠진 게 거의 한 15%예요. 218불에서 지금 186불까지 갔으니까 네. 15% 빠지고 나스닥이 그거보다는 좀 덜 빠져서 한 13% 정도 빠졌는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빠진 게 거의 그 수준이에요. 14%, 13%이 정도 빠졌는데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 있는데 그런 거 있죠. 과거에 우리 경기 안 좋을 때 계속 그 자영업자들이 거의 이제 뭐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갖고 망해서 계속 나가서 자영업자의 위기라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보면 자영업자는 계속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인테리어업이나 간판업은 흥행을 한다는 얘기에서 아니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은데 왜 그런 쪽은 좋아질까라는 쪽에서 했을 때는 개업자는 계속 업종이 바뀌면서 고생을 해도 뭐 인테리어는 계속 뭐 한 점포가 빠져나가면 또 새로 인테리어도 하고 또 업종이 바뀌면 간판도 새로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계속 한쪽은 안 좋아도 한쪽은 좋다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AI 버블론이란 말이에요. AI에 대해서는 AI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라면은 네. 그거를 하는 회사들은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고 승자 독식주의로 간다면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할 수도 있다라는 쪽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계속 제공돼야 되거든요.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계속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 세계에서 반도체 하는 설계하는 회사는 탑티어가 엔비디아죠. 설계 회사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다른 설계 회사가 거길 따라가기 위해서 상당히 허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 반도체 설계 회사가 주는 반도체 제조 회사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개 외에는 없단 말이죠. 뭐 중국이 하고 있다는 하지만 상당히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I는 꺼질 수 있어도 꺼진다기보다는 AI에 관련된 회사는 끝날 수 있어도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조 회사는 쉽게 무너질 수는 없다. 계속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실적은 계속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 재고가 지금 거의 없다 그러고 하이닉스는 3년치 납품이 이미 지금 끝났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분기 10조가 지금 넘었잖아요.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3분기, 4분기 더 좋아지고 내년에는 계속 올라가고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 고점에서 한 14% 정도 조정을 받았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은 여기서 끝난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쯤에서 어느 바닥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있는 고객들은 조금 좀 포지션을 좀 줄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바닥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분할적으로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는 그래야 본격적으로 살 때 따라 들어가지 사지 않고 있다가 올라가도 못 사거든요. 그렇다면은 분할 매수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눠서 이제 또 들어가자. 그렇죠. 상승의 속도와 주가의 기울기가 너무 단기간에 가파랐다. 이거는 뭐 인정을 대부분 하죠. 9월 달, 10월 달 두 달 동안 SK에서 하이닉스를 쳤을 때 30만 원이던 주가가 35만 원을 넘어가면서 40만 원을 빠르게 갈 때는 너무 속도가 빠른데 그 해외에서도 자꾸 문의가 오죠. 왜 오르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러면 저면서 잘 모르겠는데 좀 과하긴 한데 근데 40만 원을 넘어가서 속도가 더 붙고 45만 원?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모르겠는데 나중에
모른다니까. 60만 원, 100%가 올랐어요. 그러면 더 오른대잖아. 이게 이제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인정을 하고 그냥 다들 입 닫고 올라가는 걸 그냥 즐깁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100% 오른 거에 지금 10% 조금 정도 조정받았다. 그러면은 아직도 여유로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해서 매수하자. 이게 인성입고문의 이제 전략이고 그 황태희 부장은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지켜보자. 아니면은 이제 저도 저는 같은 생각이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업종도 동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모아가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는 여전히 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저 사실 뭐 어제 하이닉스나 오늘의 하이닉스가 갑자기 달라진 건 없죠. 네.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을 거고. 하이닉스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뭐 대중들이 워낙 관심이 많이 있어 하시는데 속내를 들어가서 막 세세히 파보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시그널이 있나요, 김유정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쉬어가는 시장에서도 연일 상승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여행, 항공, 카지노, 뷰티 관련 종목들인데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히자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자 대규모 취소표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반사 수혜주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호텔, 백화점 관련 종목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럼 호텔 신라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예측해 봐야 될까요?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최근 부진했던 인천공항의 일부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죠. 한국만이 아니라 마카오 면세점까지 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철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같은 경우엔 내년부터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주가 상승의 핵심은 매출이 나오느냐일 겁니다. 과연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 기대와 함께 우려감까지 있는 호텔 신라 그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국과 일본 사이 갈등의 반사 수혜주로 함께 상승하고 있는 섹터죠. 뷰티 섹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뷰티주 내에서도 소외주로 좀 분류됐었는데요. 지난번 3분기 호실적 이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 호실적과 주가 상승의 핵심은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북미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이 라네즈 같이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인큐베이팅한 브랜드들의 성과 역시 고무적이라는 평가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 역시 면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쉬어가던 뷰티주 그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 다시 한번 실적 반등의 시점일까요?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뭐를 대체하는 또 뭐 이런 보완적인 흐름이 나쁘지는 않죠. 반도체가 좀 쉰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받쳐주면은 시장 충격이 좀 덜 하니까 그게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이 여행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항공사는 지금 안 좋죠. 뭐 주가 올라갈 때는 같이 즐기지 못하고 조정받으면 같이 덩달아 조정받고 뭐 이런 제일 짜증나는 주가의 패턴인데 일단 뭐 여행 제가 이 말을 좀 하기가 좀 한일령도 싫어하는데 사실 제가 단어 쓰기가 한일령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분쟁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그죠? 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존에 오늘을 제외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가 쉬어갔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동반 하락에 대한 조정으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호텔, 관광, 뭐 레저, 화장품 그리고 뭐 저가 항공 이쪽으로 해서 뭐 상승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으로 해서 지금 외교적으로 중국과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자국민에 대해서 일본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고에 대한 형태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공사에서 환불을 대거 하는 모습들과 취소하는 모습들이 네, 뉴스 보도에 계속 어제까지 나왔던데요. 네,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영화 같은 컨텐츠 위주에 대한 그런 수입도 좀 자제를 하자. 여기에서 M1 짱구만 지금 네. 나왔던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나왔던 게 이제 외교적인 갈등 때문에 이번에 포럼을 취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또 나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반사 이익으로 한국에 대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많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특히나 이번에 단체 무비자 입국 상태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회복 가능 시점으로 여행 및 면세점 관련주가 강세가 당분간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중국의 한국 유입에 대한 그런 중과 추세를 올해 8월까지 약 60만 명을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LCC 저가 항공 측에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이미 보도 자료가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한 트렌드와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에 따라서 레저 관광에 대한 관련주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가장 움직였던 부분들은 노랑풍선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 서부 T&D, 그리고 화장품 섹터 이렇게 좀 반사이익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테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교적인 갈등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단기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을 때 실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락에 대한 그런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으로 돌려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이런 레저 관광 쪽으로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매수가 좀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중국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좀 어렵죠. 이제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정, 투자 협정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우리의 무기는 버티기다 이거잖아요. 때로는 침묵이 금이다. 우리는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 거죠. 끼어들 필요도 없고. 윤석열 고문이 보시기에는 이 반사수혜라는 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좀 최근에 반도체만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반도체 관련 주들만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반도체가 죽었을 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이제 한일령 네. 말씀하기 싫어하는 어. 한일령 관련해서 이제 오늘 항공이나 여행, 카지노, 중국이 우리 편을 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독도는 한국당 이렇게 했다고 당연히 논리의 간동과 언급의 가치가 없는 내용인지 명제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일본이 뭔가 태클을 같이 싸잡아 들기 시작하면은 엉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우리 왜 화이트리스트 기억하시겠지만 네. 일본에서 아니면 중국에서의 또 요소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어들면 우리는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가는 그 중국 관광객이 한 760만 정도? 네. 그게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라면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냐.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조가 넘는 이제 관광 비용이라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한한령이 해제된 것도 아니고,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비자를 면제해주고 네. 그런 영향이 이제 기존에 좀 있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반도체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 매매가 끊겼을 때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느냐.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마땅한 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오늘 APR을 좀 사네요. 이런 화장품 업종이 조금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는지.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좀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놓고는 할 수 없지만 조용히 우리 행사들 막 준비하면 좋잖아요. 중국인 관광객들 어서 오세요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앞에 가갖고 또 뭐 데모하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화장품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빠른 게 지금 실리콘2가 가장 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 이쪽인데, 일단 오늘 아모레 퍼시픽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3분기가 91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나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고, 우리 온기 실적만 보더라도 온기 실적 본다면은 작년보다 거의 한 70% 이상, 거의 4천억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이 나는다 그러면은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좀 더딘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그 전에보다도 좋았고, 작년도 좋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주가 움직임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못하고 계속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그 뭐 중국과 관련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실적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주가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상승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이쪽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이 막히니까 다른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에 비해서는 좀 약해 보인다라는 쪽. 오늘 가장 강한 어떤 로봇 관련이 상당히 강한 것뿐이 외에는 지금 뭐 항공이나 카지노 오늘 이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좀 덜한 거 아니냐로 네. 종목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 뭐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실리콘도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산하는 것, 전체적으로 화장품 자체로 확산하지는 않는다라는 쪽에서 저는 상승에는 무리가 없는데 그렇게 강한 상승보다는 그냥 점진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에서 저는 분할 매수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공격적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질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판관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판매 조직을 확 줄여버렸다면은 순간적인 이익이 좋아 보일 수는 있죠. 근데 미래에 그럼 누가 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전산으로 뭐 이커머스로 팔아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서 아모레 퍼시픽은 진짜 모르겠다. 잘. 나머지 화장품들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근데 인서인 고문은 분할 매수 이렇게 주셨고, 그럼 또 마지막 시그널로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주가가 조정함 받고 있는 기업 중에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유정 아나운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후 상승 가능성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기업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일 00시 기준으로 아이온2 이 신작이 공개가 되었지만 오히려 신작의 효과보다는 재료 소멸 효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직후에 앱스토어 23위 순위에 진입했는데요. 23위란 순위가 시장에선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려만 가득한 건 아닙니다. 시장엔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요. 앱스토어보다는 PC까지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너무 순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저에 대한 평가, 유저 숫자, 또 추후 서버 확장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리지 W 이후에 흥행작이 없었다라고 평가받았던 NC소프트. 과연 아이온2로 인해서 그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그 전략 한번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미증시에서의 AI 버블 여파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 많은 증권가에서는 AI 수요 폭증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초고압 변압기가 대박이란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미국 공장 역시 증설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었죠. 결국엔 캐파까지 증가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까지 가져갔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주가를 판단해 봐야 될까요? 특히 간밤 있었던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이에서의 협력 MOU 역시 간접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 오히려 다시 한번 그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어줄 수 있을지 효성중공업 그 주가에 대한 향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네. 빠르게 가라 그래서 또 길 얘기 못 하겠네. NC소프트 주가가 하락하죠. 제가 이 기업 조직 문화를 상당히 좀 많이 비꼬는 건 아니고 꼬집기는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이 NC소프트도 그렇고 NC소프트에 대한 이미지는 저한테는 좀 좋지 않아요.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리니지 M 모바일 팀이 이렇게 했는데 경영진 쪽에서 상당히 그 인재나 이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사람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거죠. 모바일 팀 통으로 날리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들었는데 이 기업이 이상해지는구나. 결국엔 주가가 몇 년을 고생하다가 조금 반등하려고 그러다 또 데미지 맞고 이게 안 되는 구석이 참 이게 힘들어요. 뭐 표면적으로는 리니지 아이온2 이 신작 뭐 얘기하는데 황태기 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NC소프트 뭐 게임 업종 자체가 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꾸준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락해온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온2에 대해서 이제 출시를 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실망에 대한 부분이 주가 하락에 대한 트리거로 좀 나왔고 결국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누적된 상태라서 더더욱이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죠. 과거에 뭐 리니지 때도 그랬고 과금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상당했고 그리고 회사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올해 3분기에 대한 실적에서 매출은 3,600억 그리고 영업 손실이 75억 모바일 게임 매출이 마이너스 22%로 1,972억 그러나 이제 순이익이 증가된 부분은 좀 나오긴 했는데 3,474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에 대한 매각에 대한 영향으로 이렇게 좀 표기가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악재만 있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다.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이온2 이번에 신작에 있어서는 가격에 대한 과금 압박이 조금 완화가 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자체 결제라고 하는 퍼플 기반에 대한 그런 수수료에 대한 인하 즉 다시 얘기해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런 수수료 절감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작인 리니지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리니지 2까지도 적용될 방침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MMORPG 쪽에서도 신규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배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나온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관망에 대한 모습으로 주가에 대한 추이를 좀 보고 난 뒤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현명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NC소프트는 그래서 전략을 관망 네. 그냥 지켜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어떻게? 반도체 안 되는데 네. 연결된 전력이? 뭐 전력이 될 수가 없고 전력이 돼야 또 이제 원전도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연결고리예요. 근데 뭐 굳이 뭐 관심을 가질 상황은 아니다. 뭐 가격이 200만 원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액면가 5,000원짜리거든요. 요즘 액면가가 거의 500원이 100원 이러기 때문에 뭐 20만 원으로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뭐 그런 만한 가치는 충분히 되는데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50만 원대니까 한 4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몇 년 초 오르고 한꺼번에 다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력 수요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내년에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5년치 이상 일감을 지금 다 몰아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 관련 회사는 뭐 효성중공업도 있지만 HD 현대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일진전기에 이제 4개 회사가 거의 주축인데 일감을 뭐 내년 일감 33조를 이미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현대중공업이 거의 뭐 1등인데 13조 8,500억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2조 넘게 또 수주가 더 올라갔다 해서 내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적도 뭐 3분기만 해도 97 영업이익이 거의 100% 가까이. 그러니까 올해 온기 실적만 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한 85% 이상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올라간 주가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약간 버블성이
낀 걸로 일단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차트 자체는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고 반도체만큼 좋지만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이고 일단 시각에 상당히 벗어나 있다라는 측에서 현재로서 그냥 좀 보는 정도, 관망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주가가 조금 늘어지는 NC소프트는 일단 황태희 부장 관망이었고 효성중공업은 고가라서 조금 하여튼 선택이 좀 폭이 좀 좁군요. 예, 관망입니다. 관망. 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봤고요.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과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